자, 1번 문제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둘레 길이가 얼마나 그랬니? 24인 정사각형 5개를 이어붙였다 그랬지. 네. 그러면 정사각형 이렇게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둘레 길이가 24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은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는 우리가 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 12 마이너스. 그렇지. 굿.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 얘가 뭐라는 얘기야? 12-x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뭐 5x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자 정사각형이잖아. 그치? 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같아요. 그치 같아야 되겠지. 그럼 얘가 넘어오면 6x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0. 그렇지. x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2.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오.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결론적으로 이제 얘가 얼마가 되는 거니? 10. 답은 얼마가 되겠어? 100.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 보면 A 회사에서 복사기를 임대하면 우리 학원도 복사기 임대하고 있는데 매달 기본 요금이 얼마라고? 10,000원. 그러니까 기본 요금 10,000원이라는 거는 복사기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냥 내가 내는 금액을 말하는 거지. 자, 10,000원과 한 장 복사할 때마다 얼마큼씩 계산하겠다고? 12원씩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네. 자, 1,000장을 초과할 때는 이제 많이 썼으니까 25%를 뭐 하겠다고? 할인해 주겠다 그 얘기야. 뭐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랬을 때 35,500원을 냈다고 하면 그 달에는 몇 장을 복사했냐 이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처음에 기본료가 있고요. 기본료가 얼마라고? 10,000원. 됐지? 네. 그 다음에 1,000장까지는 0장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1,000장까지는 얼마큼씩 내는 거니? 12원씩 계산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1,001장 이상부터는 얼마큼씩 내는 거야? 25% 할인. 25%는 결국엔 4분의 3을 낸다는 얘기지. 네. 그럼 4분의 3을 낸다는 얘기는 얼마큼 낸다는 얘기가 될까? 12에 4분의 3을 낸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원래 한 장 금액이 12원이잖아. 그런데 그거에 4분의 3만큼을 뭐 하겠다는 거야? 받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약분하면은 얘는 얼마큼 낸다는 얘기니? 9원씩 낸다. 이렇게 해야죠. 이걸 정리하면 좀 쉬워요. 여기까지 되겠어? 네. 그러고 나면 35,500원이라는 금액은 기본료 얼마에다가? 10,000원에다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000장까지는 얼마라 그랬어? 12원이니까 두 개는 그냥 곱해야 되겠지? 네. 그럼 얼마가 되겠니? 12,000원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1,001장부터야. 그러면은 총 X장을 썼다고 한번 해보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 9원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야? 1,001장부터니까 X에서 얼마를 뺀 만큼? 1,000장을 뺀 만큼이 되겠지. 예? X에서 1,000장을 뺀 만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9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네. 왜냐면 1,000장까지는 계산했잖아 여기다가. 그럼 1,000장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 2,000장을 썼다. 그러면 2,000장에서 1,000장에 대해서만 얼마가 적용이 되는 거야? 9원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1,000장을 안 넘었을 수도 있잖아요. 난 이제 안 넘으면 이제 얘네 합쳐봤자 얼마밖에 안 돼. 22,000원이지. 아. 근데 이제 32,000원 냈다고 했으니까. 네. 알아듣겠지? 물론 뭐 1,000장을 안 넘었으면은 이 금액 자체가 만약에 22,000원이 만약에 안 되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22,000원 넘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얘기야? 35,500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22,000원을 빼. 22,000원 빼면 얼마가 되겠어? 13,500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9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9, 1은 9에다가 9 뭐가 되겠니? 9, 5, 45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1,500장. 됐어요? 네.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X 빼기 1000이 1,500이니까 X는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 2,500장을 사용했을 때 이 금액을 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쉽지는 않은데 정리를 잘 해야 돼. 정리를. 선생님이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는 훨씬 계산 생각하기가 어때? 편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어떤 게 포커스냐면 X장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인되는 금액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 X가 들어가면 안 되죠.
x에서 천장을 뺀 이후부터 이 금액이 적용이 되니까 x 마이너스 천장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고 그냥 고정된 값이 되는 고정값. x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여기는. 알아듣겠어? 네. 자, 2학년 학생들이 식당에 모두 모여 테이블에 앉았을 때 한 테이블에 5명씩 앉으면 3명이 앉지 못한대. 알겠니? 네. 이런 이제 테이블 문제가 학생 수를 x라고 잡으면 답을 못 구해. 왜 그러냐면 테이블 수를 x라고 잡아야 돼. 뭐를? 테이블. 자, 테이블을 선생님은 점점 한글을 못 써지는 것 같아. 자, x배로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자, 5명씩 앉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 요렇게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요렇게 앉았을 때 학생 수나 이렇게 앉았을 때 학생 수가 결국에는 뭐 한 거니? 같아요. 같은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1번의 학생 수와 2번의 학생 수가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지. 그러면 1번은 5명씩 앉으면 3명이 앉지 못했으니까 학생 수라는 거는 x에 5명씩 다 앉았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5x가 되고 3명이 남았으니까 플러스 뭐가 돼야 돼? 3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7명씩 앉으면 4명만 앉는 테이블이 몇 개라고? 빈 테이블이 몇 개라고? 네. 그럼 생각을 해봐. 테이블이 원래 x개야. 몇 개라고? X. 자, 그럼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쭉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럼 마지막에 몇 번 테이블 되겠어? x번 테이블이거든? 그러면 그 전 테이블은 뭐가 되겠니? x 빼기 1번 테이블이 되겠지. 뭐가요? 테이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이라고 쭉 이렇게 선생님이 번호를 매겼어. 네. 그럼 마지막 테이블이 몇 번이라고? X. 그럼 그 전 테이블은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그렇지, 당연하죠? 그 다음 x 빼기 뭐가 되겠어? 2. 그 다음 x 빼기 뭐가 되겠어? 3. x 빼기 뭐가 되겠어? 4.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1번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해야 되냐면, 자, 빈 테이블이 몇 개라고? 네. 얘는 비어있네. 얘도 비어있네. 얘도 비어있고, 얘도 비어있고. 그래, 안 그래? 네. 그리고 여기는 몇 명이 앉았어? 몇 명? 네. 4명. 여기는 4명 앉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명이 앉은 거야? 7명이 앉은 거지. 당연하지. 1번부터 x 빼기 5번까지는 7명이 가득 앉았고 x 빼기 4번째 테이블에 4명이 앉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 4테이블에는 뭐가 한 거야? 안 앉은 거가 되겠지. 알아듣겠어?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x 마이너스 5번 테이블까지는 몇 명이 앉았다고? 7명이 앉았고 그 다음에 x 빼기 4번은 그냥 4명이 앉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 x 빼기 4가 들어갈 이유는 없죠. 네. 우리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x 빼기 5번 테이블까지 7명이 앉았다가 중요한 거야. 알아듣겠어? 네. 자, 그럼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자, 5x 더하기 3이라는 친구는 7x 하시고요. 35잖아. 그럼 마이너스 31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넘어오니까 2x예요. 넘어가니까 34가 돼서 x라는 거는 17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17을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어?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80 얼마니? 85에다가 3이니까 몇 명이 된다? 88명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자, 거속시 두 장이 있어요. 이렇게 거, 속, 시 두 장이 있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시속 8km로 흐르는 강물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있습니다. 배의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배 속력을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40km를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가는 뜻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바람이 앞에서 불어와. 그러면 내가 달리는 속력으로 달려? 아니면 내가 달리는 속력보다 조금 못 달려? 못 달리겠지. 왜냐면 얘가 뭐 하니까? 방해하니까. 그럼 얼마큼 방해하냐면 내가 가는 속력이 만약에 10이야. 바람이 그러면 1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10만큼에서 1만큼을 뭐한 만큼? 뺀 만큼의 속력으로 갈 거다 라고 보면 되겠지. 만약에 바람이 뒤에서 불어온다 라고 하면 나는 원래 10인데
바람의 속력이 1이라면 나는 11만큼의 속력으로 뭐 하겠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게 이제 아이디어야 여기서는. 알겠어? 4시간이 걸렸다. 이때 강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의 배의 속도. 포인트는 이거죠. 어떻게 했을 때 4시간이 걸렸냐? 이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 시간은 어떻게 구하지? 속력을 거리를 뭘로 나누는 거야? 속력으로. 거리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40이 되겠죠. 맞죠? 40km를 가는 거니까. 40을 속력은 뭐가 되냐면 원래 나는 얼마의 속력으로 가는 거야? X의 속력으로. 그런데 8km로 강물이 나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니까 나는 당연히 X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8의 속력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라는 얘기가 되겠지? 4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알아듣겠어? 네. 그러면 얘네 약분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10 이렇게 되고 얘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서 8 넘겨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 1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5번 문제는 뭐냐면 둘레가 7,200m인 트랙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랙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7,200에가 200m. 자, A는 매분 120의 속력으로, B는 180의 속력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위치에서 A가 출발하고 10분 후에 B가 뭐 한다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때 A가 이동한 뭘 구하라고? 거리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치? 반대 방향이면은 어쨌든 간에 뭐 A가 만약에 뭐 요만큼 달려왔다라고 하면 B가 만약에 요만큼 달려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뭐 하겠어? 만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이 포인트는 뭐냐면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를 더하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야? 7,200이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네. 왜냐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결국에 얘네들이 A가 간 빨간색의 거리와 B가 간 파란색의 거리를 더하면은 7,200이 딱 나와야 되겠지. 저것도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풀 수 있겠어요? 네. 그럼 풀어보세요. 둘레가 19km인 섬의 둘레를 혜은이는 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위에 있는 문제하고 뭐라고? 똑같아. 근데 두 사람이 출발한 후 두 번째 만난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두 번째 만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만나는 거가 되겠어? 전체 길이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겠지. 그러면 19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8km가 되겠지. AB가 간 거리가. 네. 그렇게 해서 얘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혹시 못 풀면 다음에 또 풀어줄게요. 네. 자, 200명의 학생이 있고요. 수학 시험을 보았는데 120명이 통과했대.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자, 패스한 친구들이 120명이고요.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이 80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은 이거야. 그냥 일단 보자. 시험에 통과한 학생의 최저 점수가 통과한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얘가 X점을 맞았어. 그러면 통과한 학생의 최저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몇 점이 낮았다고? 2점. 2점이 낮았다고. 그럼 전체 평균. 그럼 전체 평균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쵸? 시험에 통과한 학생의 점수의 평균은, 그러니까 이건 최저 점수야. 그쵸? 시험에 통과한 학생의 평균 점수는, 평균 점수보다 몇 점이 낮았다고? 12점. 12점이 낮았다고. 그러면 통과한 학생의 평균은 뭐가 되겠니? 평균을 반대로 말하면 12가 높았다는 얘기 아니야. 네. 최저 점수가 X야. 그 평균은 12점, 그 평균보다 12점이 낮았으니까. 그러면 평균이라는 거는 최저 점수보다 12점이 높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돼요? 네. X 더하기 뭐가 되겠어? 12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전체 평균은 X 플러스 2고 평균은 X 플러스 12가 되는 거야. 알겠지? 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의 평균은 통과한 학생의 평균의 2분의 1배보다 20점이 뭐 했다고?
높았다고. 통과하지 못한 학생의 평균은 이 얘네들의 평균은 통과한 학생의 평균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x 더하기 12에 2분의 1 더하기 20점이 높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최저 점수가 아니라 평균을 x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과한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x 더하기 12가 다시 봐봐. 시험에 통과한 학생의 최저 점수 선생님이 얘를 x라고 잡았잖아. 네. 전체 평균보다는 2점이 뭐 했다고? 맞아. 낮았어. 그럼 전체 평균은 x 더하기 2 여기까지 됐지? 네. 시험에 통과한 학생의 평균 점수보다 12점이 뭐 했다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시험에 통과한 학생의 평균은 최저보다 12점이 뭐 했다는 얘기야? 높았다. 그러니까 최저가 x잖아. 네. 그러면은 통과한 학생의 평균 점수는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12가 돼야 되겠지. 평균 x 더하기 12. 오케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통과하지 못한 애들은 통과한 애들의 평균의 반절보다 20이 높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 평균은 뭐는? 전체 평균은 통과한 친구들의 평균, 이렇게 하면 돼. 전체 총점. 전체 뭐라고? 총점 알겠지? 전체 총점은 통과한 친구들의 총점에다가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의 총점을 더한 거고 뭐 하겠어? 같겠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전체 총점이라는 거는 x 더하기 2에 뭐가 되겠습니까? 200 이렇게 돼야 되겠다. 통과한 학생들의 평점이라는 거는 통과한 학생이 120명이고요. x 더하기 뭐가 되겠어요? 12가 될 것이고요. 얘는 80명이니까 80 곱하기 2분의 1에 아니다. 이렇게 되겠다. 2분의 1에 x 더하기 12 더하기 얼마? 20 이렇게씩 쓸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어? 네. 여기서 뭐만 구하면 됩니까? x. x만 구하면 되겠지. x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네요. 이 중에 세호가 3장을 가져가고 성진이가 7장을 가져갔다. 성진이가 가져간 카드 7장의 합.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말하면 어떤 숫자를 가져갔지라고 이제 거기에 생각을 해버리면 되게 복잡해 보여 문제가. 근데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게 뭐냐면 7장 수에 뭐라 그랬어? 합. 세호가 가져간 숫자의 뭐? 합. 그러니까 합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1부터 10까지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 55. 그렇죠. 55예요. 55를 갖다가 어쨌든 누구지? 세호하고 성진인데 얘가 3장을 가져가고 얘가 7장을 가져가기는 했어. 이건 장수야. 그치? 근데 그거의 합이거든. 합. 맞죠? 그러면 세호가 가져간 숫자의 합을 x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합을 알겠지? 그 성진이가 가져간 건 뭐가 되겠어? 55 마이너스 x만큼의 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그러면 성진이가 가져간 7장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가 55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겠죠. 식이 세워지겠죠. 세호가 가져간 3장의 합의 명 얼마보다? 4배보다. 그럼 4배니까 4x가 되고요. 4배보다 얼마큼 크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5만큼 더 크다는 얘기잖아. 4배를 해도. 그럼 여기다가 5를 뭐 해야 되겠어? 더해줘야 같아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넘어오니까 얘는 5x가 되고요.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60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60이 아니죠. 50이죠. 50. 플러스 5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x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10이 된다. 이 10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세호가 가져간 세 장의 숫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0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됐어? 네. 자 그러면 세호와 성진이가 숫자를 가져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그럼 이제 문제가 뭘로 바뀌냐면은 세호는 세 장의 숫자를 가져갔는데 그거의 합이 뭐가 되는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1이 있고요 2가 있으면 뭐가 있겠니? 7이 있을 수가 있겠지. 1이 있고 3이 있다면 뭐가 있을 수가 있겠어? 야 4니까 6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저거 다 해봐야 돼요? 근데 몇 개 안 돼요. 아, 자 1이 있고 뭐가 있으면 4가 있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1이 되고 5가 되면 더 이상 돼 안 돼? 네. 넘어가는 거야. 1은 끝난 거야 이제. 생각보다 몇 개 안 돼 해보면.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뭐가 돼야 되죠? 5가 돼야 되겠죠? 2가 되고 4가 되면 더 이상 돼 안 돼요? 안 돼. 안 되네요. 그 다음에 3이 있고 4가 있으면 이미 7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3이 돼야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가능할 수가 있겠어? 네 가지가 가능할 수 있겠다. 즉 세호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라면 성진이는 세호가 가져간 이 세 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가면 되니까 결국에 숫자 카드를 가져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답이 된다는 얘기야? 네 가지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포인트는 결국에는 그거지. 합에 대한 어떤 뭐를 줬으니까 나에게 식을 세울 수 있는 정보를 줬으니까 나도 뭘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합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세호가 어떤 거 가져갔지?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알겠지? 네. 자, 둘레의 길이가 40이고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20장을 이어 붙였어. 다음 그림과 같은 어쨌든 모양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치? 자, 종이와 종이를 이어 붙일 때는 1cm만큼의 폭이 일정하게 뭐하도록? 겹치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7대 6이라고 했을 때 이때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세로가 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둘레가 얼마나 그랬니? 40. 그러면 당연히 가로하고 세로는 얼마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20. 가로 세로 더한 거는 네. 오케이. 자, 선생님의 가로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로는 뭐가 되겠어요? 2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일단 여기는 바로 뭐가 되냐? 20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뭐가 되냐? 생각을 해봐. 이게 첫 번째 장이야. 그치? 그럼 두 번째 장을 어떻게 붙인다는 거냐? 1cm가 뭐 하게끔? 여기서 1cm가 이렇게 겹쳐지게끔 이런 식으로 붙이겠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두 장을 붙였더니 몇 cm가 빠졌어? 1cm. x에다가 여기 뭐가 되는 거니? 얘도 x가 되겠지. 네. 그러면 두 장 붙이면 2x에서 얼마가 빠진 거야? 1이 빠진 거다.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 세 장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3x에서 뭐가 빠질 것 같아? 2가 빠진다. 이게 이제 포인트야, 이게. 알겠니?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장을 붙였습니까? 20장을 붙였죠? 그러면 이게 두 장 붙일 때, 세 장 붙일 때. x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러면 여기는 20x 마이너스 하고 얼마가 돼야 돼? 1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능하겠어? 네. 몇 대 몇이라고요? 7대 6. 20 마이너스 x 대 20 마이너스 x 대 20x 마이너스 19라는 게 몇 대 몇이라고? 7대 6이다 이 말이 되겠지. 맞죠? 반대 아니에요? 가로의 길이 그러네요. 6대 5가 된다고? 7 이렇게. 자, 내항 외항 곱하기 하는 거니까 곱해서 이제 뭐 그냥 x값 구하시면 간단히 문제는 해결되겠네. 알겠지?
겹쳐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원래가 20장이니까 20x가 되는 게 맞고 두 장을 겹치면 하나가 없어지는 거지. 세 장을 붙이면 두 번이 겹치니까 겹친 만큼을 빼면 되는 거고. 그게 아이디어야 결국에는. 그것만 생각하면 얘는 아주 간단히 풀 수 있지. 알아들었어? 20장을 겹쳤으니까 결국에는 19번이 겹쳐지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1cm니까 그냥 19를 모아면 되는 거야. 빼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아시겠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7살이 많다라고 했어요. 이때 남편은 몇 살에 결혼했느냐 이거네. 맞죠? 그럼 우리는 그냥 현재 남편의 나이를 현재 남편 무조건 이렇게 보이는 대로 X 잡으면 안 돼. 알겠지? 아까 뭐 우리 테이블 문제 같은 경우도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학생 수를 X로 잡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현재 남편의 나이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남편 X살. 그러면 현재 아내는 7살이 남편이 맞다고 했으니까는 현재 아내는 몇 살이 되겠어? X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자, 3년 전이야, 3년 전. 3년 전이니까 남편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X 빼기 3이 되겠죠? 여자는 X 빼기 뭐가 되겠어? 아내는 10. 오케이. 3년 전에 아내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절반 동안을 결혼했대. 그러니까 3년 전이면 자, 남편은 X 빼기 3이고요. 아내는 X 빼기 10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결혼한 거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절반 했다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남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큼 결혼했다고? 7분의 3. 그러면은 X 빼기 3의 7분의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둘이 결혼한 생활은 같겠죠? 누가 먼저 결혼하고 그건 아니겠지? 이게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7분의 3에 x 빼기 3이라는 거하고 2분의 1에 x 빼기 10이 같다. 양쪽에 얼마 곱하면 되겠어? 14 곱하면 되겠죠? 14 곱하면 없어지고 6이니까 6x 마이너스 63 18은 7 곱하면 되겠죠? 14 곱하니까 7x 70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네. 그럼 넘어오니까 x라는 친구는 넘어갑니다. 그럼 50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맞죠? 남편의 나이가 이제 52세가 되는 거고 이때 남편은 몇 살에 결혼했냐 지금 그 얘기거든. 알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52 집어넣으면 그게 결혼한 생활이니까 52에서 그거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결혼했을 때 당시에 뭐가 나올 수가 있겠어? 나이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아요? 7분의 3 곱하기 52니까 뭐가 되니? 49가 되니? 이렇게. 그럼 73 얼마가 되는 거야? 21년 동안 결혼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52에서 잠깐만요. 또 한 가지 약간 트릭이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은 봐봐. 현재 남편의 나이가 5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3년 전이잖아. 그치? 3년 전에가 이거잖아. 이거. 맞죠? 맞네요. 자, 계속 갑시다. 결국에는 21년 동안 뭐 했다고? 결혼 생활 했다는 얘기야. 21년 동안. 그러면 현재 지금 남편의 나이가 얼마니까? 52니까.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3년 전에 21년 결혼한 거야. 왜 그러냐면 3년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혼한 생활을 뭐 한 거니까? 계산한 거니까. 알겠니? 그러면은 우리가 52에서 21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빼야 돼요? 24를 빼야 되겠지.
3년 전 기준으로 해서 21년 사는 거잖아. 그치? 지금 기준으로 21년 산 게 아니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8살에 뭐 한 거다? 결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2대 3으로 섞인 A 물감이 500g이 있다. 알겠지? 응. 빨간색과 노란색이 4대 1로 섞인 B 물감이 얼마가 있다고? 1500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알겠죠? 응. A 물감을 Xg, B 물감을 Yg을 섞어서 빨간색과 노란색을 2대 1로 섞은 물감을 만들겠다. X 더하기 Y 최대값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겠지. A 물감을 Xg 한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자, 봐봐. A 물감에 있는 빨간색은 결론적으로 얼마큼이 있는 거냐면은 5분의 2X만큼이 있겠지. 자, 다시. A 물감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몇 대 몇이라고? 2대 3이야. 그런데 내가 X만큼을 내가 섞었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 X만큼에는 빨간색이 얼마큼 들어가 있겠어? 5분의 2X가 들어가 있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노란색은 얼마큼 들어가 있겠니? 5분의 3X만큼이 들어가 있겠지. 알아듣겠죠? 네. 자, 비물감은 Y니까 그 비물감의 빨간색 이렇게 정리해 볼게. 자, A 물감에서 빨간색은 5분의 2X, 노란색은 5분의 3X가 되고요. 비물감에서의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고요. 빨간색은 4니까 5분의 4Y만큼이 들어가 있겠지.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 5분의 1Y만큼이 들어가 있겠다. 알겠어? 그러면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2대1로 섞었다는 얘기는 얘하고 이거를 더한 거하고 얘하고 얘를 더한 게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대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5분의 2x 5분의 4y 대 5분의 3x 5분의 1y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 이렇게 식을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가능하겠어요? 네. 자, 양쪽에다가 이제 뭐 5를 곱해도 되니까, 왜냐면 이거 없애는 게 편하니까. 알겠지? 없애자. 어떻게 없애버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 바깥에 거 곱하고 안에 거 곱하는 거니까, 안에 거부터 한번 곱해보면은, 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없는 거야, 얘들. 근데 그럼 2대1에는 5 안 곱해요. 똑같으니까, 어차피. 여기다가 2대 5 곱해봐, 얼마야? 10대요. 아. 굳이 뭐 뻥튀기 할 필요 없지. 네. 자,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곱해보면은 2, 3은 뭐가 되겠어? 6x 더하기 2y라는 친구가 1이니까 2x 더하기 4y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곱한 거. 6x 더하기 2y. 이렇게 곱한 거. 바깥에 거. 2x 더하기 4y. 됐어? 네. 그럼 이렇게 날라가자. 날라가면 뭐가 되겠니? 4x가 되고요. 날라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2y가 되니까 날라가면 결론적으로 y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2x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y는 지금 뭐냐면은 비물감이야. 무슨 물감이라고? 비물감. x는 무슨 물감이야? A 물감이 되는 거야. 네. 그럼 x 더하기 y에 뭘 구하라 그랬어? 최대. 자, A 물감하고 B 물감이 이렇게 되는 거야. B가 A보다 2배 많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는 얘가 K만큼을 사용했다면 얘는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2K만큼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이게 그 말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A는 얼마큼 있어? 500. B는 얼마큼 있어? 1500.
그러면은 B가 A보다 몇 배가 지금 많이 있어요? 3배가 많이 있으니까 2배 정도 더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네. 그럼 결론적으로 A는 얼마큼까지 사용하면 되겠어? 500 다 사용하면 되겠지. 그래봤자 B는 얼마밖에 사용 안 하는 거니까 1000만 사용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X 더하기 Y 값이라는 거는 두 개를 합쳐서 얼마라고 볼 수 있겠어? 1500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련회를 간 선영인의 학교 학생들이 1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행렬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km다. 마지막 반의 반장인 선영이는 맨 끝에 있고 행렬 제일 앞에는 일반 반장이 앞에 있는 일반 반장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행렬의 속도의 몇 배로? 4배로 열심히 가서 말을 전했어. 알겠지? 네. 그러고 이제 걔는 이제 뭐 다시 뒤로 갈 필요 없이 그냥 뭐 한 거야? 가만히 기다린 거야. 뒤에가 올 때까지. 이 얘기잖아. 그 얘기지? 네. 그랬더니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30분의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지. 네. 뭐 내용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제 가장 끝 선영이, 여기가 일반 반장. 얘네가 뭐라고요? 1km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전할 말이 있어가지고 선영이가 열심히 갔어 이렇게. 근데 당연히 가는 동안도 당연히 얘네들은 뭐 하겠어? 움직이겠지. 갑자기 얘가 간다고 야 잠깐 스톱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고 있는 중에 얘는 뭐 한 거야? 열심히 달려간 거야. 네. 그런데 얼마큼 달려갔냐면 행렬의 속도의 몇 배로 달려갔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행렬의 속도를 선생님이 만약에 x라고 한번 해볼게. 행렬의 속도. 그럼 얘는 얼마큼 달려간 거야? 4x. 얼마큼 달려간 거야? 4x. 4x 간 거지 4x. 네. 얘는 4x 간 거 선영이는. 그럼 실제로 4x에서 x를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가정을 하는 거 우리가 쉽게 풀기 위해서 얘네가 멈췄다고 해. 멈췄다고 했을 때 그럼 선영이는 얼마의 속도로 간 거야? 3x. 그치 오케이 좋았어 3x 3x의 속도로 갔어. 이렇게 갔다는 얘기 속도로 갔다는 얘기지. 네. 맞죠? 그러면 3x의 속도로 얼마큼을 간 거지? 1km. 3x인가는 3x의 속도로 갔을 때 1km는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선영이가 30분 동안 기다렸더니 30분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는 그럼 뭐냐면 x의 속력으로 자 행렬의 속도는 x니까 x의 속력으로 30분 동안을 가면 거리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km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 얘네 속력을 한번 내가 알기 위해서 얼마로 가면 1시간 동안 가면 얼마를 갈 수가 있겠어? 2km. 즉 행렬의 속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km per hour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행렬의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근데 네. 미터 아니에요? 뭐가? 30분 동안 기다렸으니까 1분에.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시간으로 바꿨잖아. 아. 시간으로. 여기를 60분 잡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행렬의 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선영이가 움직이면 뭘 구하라 그랬어?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 맞지? 선영이가 움직인 거리. 자, 그러면 지금 선영이는 결론적으로 3x의 뭘로 간 거지? 3x의 속도로 간 거잖아. 네. 맞지? 네. 3x의 속도로 간 거야. 그러니까 선영이는 6km per hour의 속력으로 지금 뭐 한 거야? 간 거야. 6km요? 왜 그러냐면은 3x로 갔으니까 실제 선영이는. 아, 네. 그러니까 행렬이 이제 멈췄다고 했을 때 선영이의 속도는 뭐가 되겠어? 6km가 되겠지. 자, 선영이가 처음 자리인 행렬의 끝에 왔다고 할 때
선영이가 움직인 뭘 구하라 그랬어? 거리를 구하라. 선영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일반 반장을 만날 때까지의 거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네. 그쵸? 네. 여기 보세요. 선영이는 실제로 어쨌든 행렬이 x만큼 x의 속력을 갖고 얘는 4x만큼으로 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행렬이 1시간 동안 2km를 간다고 하면 선영이는 6km가 아니고요 8km가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행렬은 같잖아. 아. 행렬이 같고 선영이는 그거의 4배만큼 갔으니까. 그러니까 선영이는 1시간에 얼마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8만큼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뭘 잘 생각해 보냐면 선영이는 말을 절하고 나서 30분 기다렸지. 그치? 근데 실제 선영이의 속력은 행렬의 속력보다 얼마가 빨라? 4배가 아니고 3배가 빠른 거지. 이해돼 그거? 네. 이해돼? 네. 그러면 30분 동안 기다려가지고 만났다면 선영이는 실제로 그거의 3분의 1만큼에 갔다는 얘기잖아. 네. 3분의 1 시간 동안 갔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네. 결론적으로 선영이는 8km에 대해서 3분의 1이니까 실제로 10분 동안 뭐 한 거야? 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10분 동안이면 6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니까 3분의 얼마? 4km의 속력을 뭐 했다고 볼 수 있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자, 길이가 12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가는데 8초가 걸리는 어떤 열차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초속 15m의 속력으로 달리는 화물열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다. 화물열차의 길이는 80이고 두 열차가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지나쳐 갈 때까지 뭐가 걸린다고? 그러면 봐봐. 이게 여객열차고요. 이게 화물열차라고 해볼게. 화물열차. 자, 얘네들이 서로 완전히 지나간다는 얘기는 화물열차는 80m야. 그쵸? 이 열차를 xm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얼마큼의 거리를 가야 되겠어? 예. 두 열차가 완전히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 화물열차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을 가야 돼? x만큼 가면 안 돼. x만큼 가면은 여기 있는 애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잖아. 80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완전히 지나간다. 이렇게 한글 못 쓰냐? 네. x 더하기 뭐라고? 80m를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럼 x 더하기 80m를 가는데 얼마 걸렸다는 거야? 4. 그렇지. 4초가 걸렸다 이런 얘기지. 알겠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좀 한번 해보냐면은 두 열차가 달린 거리와 4초 동안에 달린 거리와 두 열차 길이의 합이 해당하는 x 더하기 80이 똑같겠지. 그러니까 얘가 달린 거리와 얘가 달린 거리를 뭐 해야 되는 거야? 더해야 되겠네. 왜요? 왜요? 왜 더해요? 왜 더하냐니? 네? 두 개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잖아. 네. 여객 열차가 4초 동안 간 거리와 맞지? 네. 화물 열차가 4초 동안 간 거리의 합이 얘가 되면 되겠다. x 더하기 80. 네. 이해되겠어? 네. 다시 여객 열차가 몇 초 동안에 간 거리? 4초 동안에 간 거리와 화물 열차가
4초 동안에 간 거리의 합이 뭐가 된다? x 더하기 뭐가 된다고? 80 이렇게 되면 되겠지. 맞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4초 동안에 쭉 갔을 때 싹 지나쳤다고 했으니까. 네. 맞아요? 화나는 거. 아니 화물 4초 화물 열차가 4초 화나는이 아니라 4초 자 그럼 여객 4초 그러면은 시간이잖아 그치? 그럼 뭐를 뭘로 나눠야 됩니까? 시간이요. 거속시니까 속력분으로. 거리를 뭘로 나누는 거야? 속력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거리는 얼마가 돼요? 120. 응? 예? 거리는 얼마가 돼 거리 여객열차가 4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여객열차가 4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속력 곱하기 뭐가 되겠어? 시간. 시간이 되겠지. 그럼 속력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네. 속력은 어떻게 되냐? 120을 지나가는데 몇 초 걸린다고 그랬어? 8. 8초. 그러면은 여객열차의 속력은 뭐가 되는 거야? 120 더하기 완전히 지나간다는 얘기는 120만 가면 안 돼, 항상. 터널이 이렇게 있어. 얘가 120이야. 열차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120을 가면 얘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지나가려면은 여기 끝에가 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120에다가 내 어쨌든 길이만큼을 뭐 해야 돼? 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120 더하기 x를 갖다가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8로 나누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들었죠? 그러면 120 더하기 x 8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야? 4 곱해주면 되겠다. 맞죠? 네. 4초 동안 간 거리니까 됐니? 네. 그 다음에 화물열차는 초속 얼마나 그랬어? 15 그러니까 15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겠어? 4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게 바로 뭐가 되냐? x 더하기 뭐가 된다는 거야? 8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돼요? 네. 약분하면은 얘는 2가 되고요.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얼마? 60이지. 네. 그럼 얘네 넘겨주면은 얘가 뭐가 되겠어? 20이 되겠네. 그러면 120 더하기 x라는 게 2x 더하기 뭐가 되는 거니? 40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x 넘어오고요. 넘어가니까 x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80m가 열차의 길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나 그랬어? 6이다. 그때 k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 그치?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좀 쉽게 푸는 방식이 있거든. 선생님이 그걸로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공식 하나 알려줄 테니까. 네. 삼각형이 만약에 봐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넓이는 어떻겠어? 같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좌표, 세 개 좌표가 만약에 나와 있으면 이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0,0으로 만들 거야. 뭘로 만든다고? 0,0. 왜 그러냐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넓이를 구하는 거나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옮긴다는 거는 이쪽 부분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0이 되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얘를 한번 해볼까? 얘를 0,0 만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2를 더하고 3을 뺀다는 얘기지. 네. 다시 2를 더하고 뭐 한다는 얘기야? 3을 빼. 2 더하면 얼마예요? 3. 3 빼면 얼마예요? 3. 이렇게 되겠지. 예? 아. 2 더하고 3 빼니까. 네. 자, 2 더하면 얼마예요? 5. 5. 3 빼면 얼마야? K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됐지?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하시고요. 안에 있는 거 곱한 거, 바깥에 있는 거 곱한 거, 이거만 계산해 주면 돼. 네? 자, 안에 있는 게 곱한 게 얼마니? 일단 15.
바깥에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바깥에 곱하면 3K 3K 빼기 9 이렇게 되겠지. 알겠지?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씌우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빼든 여기서 얘를 빼든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이건 다시 증명해 줄게. 왜 그런지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새 좌표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가 0,0이 되게끔 이렇게 뭐 한다는 거야? 정리하자는 얘기야. 정리하고 나면 얘는 이제 그냥 의미가 없어요. 알겠지? 의미가 없고 0,0이 아닌 거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구하고 나서 뭐 그냥 원래는 K가 만약에 없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는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는 3K 빼기 9에서 15를 뭐 하자는 얘기야? 빼자는 얘기야. 그럼 뭐가 되겠니? 3K 빼기 1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그랬어? 6. 넘어가면 뭐가 되겠니? 1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12가 되겠죠? 네. 그러면 3K 빼기 16이라는 게 얘가 풀마 뭐가 되는 거니? 12가 되겠지. 절대값 벗으면 풀마로 바뀌어야 되겠지. 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3K라는 친구는 16 풀마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니까 자, 첫 번째 3K가 뭐가 되거나 28이 되거나 3K가 뭐가 되거나 4가 되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알겠어? 네. 그러면 여기서는 K값이 뭐가 되겠니? 3분의 28. 엥? 여기서는 K값이 뭐가 돼? 3분의 4. 16은 얘가 뭐가 돼야 돼? 24가 돼야 되네. 마이너스 9에서 15를 빼니까. 알겠지? 네. 여기가 뭐가 된다고? 24. 뭐가 된다고? 20. 그러면은, 여기는 36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2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 여기는 1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K값은 뭐가 답인 거 알 수 있어? 왜? 3에서 6 사이니까 K값이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일단은 뭐 풀이 방법만 좀 익혀놓고 선생님 증명은 해줄게. 이렇게 세 좌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셋 중에 어쨌든 뭐 편한 거 아무거나 어떻게 하자고 0,0으로 옮기자 이 얘기 알겠지? 그래서 두 좌표를 가지고 안에 거의 곱과 바깥의 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그러면 공식은 뭐냐? 2분의 1 하시고 뭐 내항에서 외항을 빼든 외항에서 내항을 빼든 상관은 없어. 절대값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내항과 외항이 뭐 K가 아니고 그냥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곱하기 하는 과정에서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몰라요. 아니 알지. 아니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얘가 K 미지수를 안 주겠지. 좌표 3개를 주겠지 그냥. 좌표 3개를 주고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어쨌든 큰 것 빼기 작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공식이야, 이게 공식.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쉽고, 고3까지 어쨌든 좌표 3개가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거야. 그냥 그려볼게. 자, 1,6이에요. 1, 얘가 뭐 6이다.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그치? 네. 자, 얘가 A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이니까 이 정도로. 얘가 B가 되는 거고요. C는 3, 하시고요. K가 3부터 6까지지? 그러니까 적당히 뭐 어디 정도 이게 얘가 3이고 얘가 6이니까 C는 뭐 이 정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야.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지? 6. 그럴 때는 중학교 때는 가장 편한 게 그냥 이렇게 박스를 채워. 해서 빼요. 그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중학교 과정에서 원래 문제풀이 방식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계산이 복잡해. 그래서 세이프로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해.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3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6이고 얘가 지금 3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3, 5, 15에서 빼겠다는 거야.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그때 넓이가 뭐가 나오면 되니까? 6. 그러면 1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얘가 지금 얼마니? 얘가 지금 1이잖아. 그치? 얘가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3이 되겠죠? 3 곱하기 얘는 얼마가 돼? 3이 되겠네. 이렇게 1번 삼각형. 그치? 그 다음에 2번 삼각형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5가 될 것이고요. 여기 지금 K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K에서 누굴 빼는 거야? 3을 빼는 거가 되겠지. 여기가 지금 K니까 K 빼기 뭐가 된다고? 3 이렇게. K 빼기 3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3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얘가 1이고 3이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됐지? 얘가 K니까 6이 더 크니까 6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K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서 15에서 이거를 뺀 게 뭐가 되는? 6. 6이 나오는 K 값을 구하자. 이렇게 보통 설명은 돼 있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 공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계산은 좀 빨라.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고 선생님이 고1 거 어쨌든 나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같은 규칙으로 좌표평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P31, P70, P95를 꼭지점으로 삼각형의 넓이가 뭐냐? 그러면 이 세 좌표를 내가 뭐 해야 되겠어? 구해야 되겠지? 좌표 한번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니? 얘는 0. P1은 0. 얘는 지금 P1, P1, 얘는 지금 P 뭐야? 4, 얘는 P 뭐가 되는 거니? 9,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6, 얘는 25 이렇게 되겠지. 네. 지금 뭐 X축이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곱수죠. 맞죠? 그러면 여기 10자리에 누가 올 수가 있겠어? 36. 그치, P36이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자리에 P 누가 오겠어? 49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14자리에는 P 뭐가 오는 거야? 64 이렇게 오고, 그다음 16자리에는 뭐 얼마 오니? 80. 81. 뭐 그냥 6자 18자리에는 누가 오는 거고, 뭐 100 이렇게 오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쪽 줄은 지금 몇 개니? 한 개. 몇 개? 1개. 얘는 한 개. 이쪽 줄은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5. 그렇지. 홀수계 이렇게 7개, 뭐 9개, 뭐 이렇게 가는 거는 11개, 뭐 그다음 이렇게 가는 거는 13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체크할 수가 있냐면 P31이잖아. 그렇지. 그럼 P31은 얘가 지금 25잖아. 25고 31이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5니까 26, 27, 28, 29, 30 이 자리라고 보면 되겠지. 두 칸 떨어지는 거네요. 두 칸 떨어지니까 일로 와야 되겠네. 일로. 여기로 와야 되겠네. 여기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네? 한 칸씩 떨어졌네. 한 칸씩. 이렇게 와야 되겠지. 네. 25니까 26, 27, 28, 29, 30, 31, 32는 이 자리. 이 자리면은 5,5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는 5, 뭐라고? 5. 70 같은 경우는 여기가 64잖아. 그렇지. 14잖아. 얘가 14잖아. 네. 그러면 이쪽도 뭐 14가 되겠지. 맞죠? 두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번 거는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좀 크게 그려놓고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다 샜는데 저거. 그래서 근데 넓이 구하는 거에 막혀서. 그거는 다 잡았어? 그럼 넓이 구하는 거는 이제 이 방식으로 그냥 하면 되겠네. 맞지? 네. 그렇게 마무리합시다.